70대 부모 집에 얹혀 사는 41살 무직백수, 60대, 70대, 80대 노후 준비. 제발 이것부터 버리세요. 한국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후 4년 연속 감소하는 중입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402명으로 20대 인구 619만 7,486명보다 많았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화두는 뭘까요? 60대, 70대, 80대 인생을 대비하는 탄탄한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더하는 것은 뭘까요? 일을 더하고 소득을 더하는 겁니다. 또는 연금을 더하는 건데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는 3층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이죠. 연금 3총사가 준비 안 된 경우에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그건 못지않은 효과가 빼기입니다. 빼기란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은퇴 후에 중형차를 팔면 한 달에 6, 70만 원의 돈이 절약됩니다. 보험을 포함한 차량 유지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그 정도 나옵니다. 혹시 카페라떼 효과를 아시나요?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자라는 외국에서 유행하는 노후 준비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60대, 70대 분들은 낭비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은퇴 후 해외여행이나 명품 등산복, 명품 가방 정도죠. 다만 한국의 60대, 70대 분들이 평생에 걸쳐 크게 지출하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식 리스크입니다. 60대, 70대 분들은 캥거루족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도 안 하고 그렇다고 독립도 안 하고 60대, 70대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성인 자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원래 캥거루족은 IMF 때 대학가를 중심으로 생긴 말이었죠. 요즘은 결혼을 스스로 안 하려고 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사정상 못해서 미혼으로 지내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중 미혼 캥거루족이 무려 64.1%라고 하죠. 게다가 독립해서 자취해서 살다가 고물가로 늘어나는 자취 비용에 다시 60대, 70대 부모님 본가로 돌아가는 일명 리터루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자녀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이 252만 원대인데요. 그런데 청년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161만 원입니다. 친구들과 밥도 사 먹어야 하고 데이트도 해야 하고 젊을 때 여행도 가야 하고 적금도 넣어야 하는데 월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직업이 아예 없는 무직 캥거루족 또한 5년 사이에 크게 급증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캥거루족 67.7% 즉 10명 중에 67명은 앞으로 부모님 본가에서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죠. 캥거루족은 20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40대 후반 김 씨는 편의점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70대 부모와 함께 사는데요. 주로 방 안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김 씨가 대학생일 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죠. 몇 년을 떨어지면서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40대를 넘어선 이후론 경제활동을 모두 그만뒀죠. 보통 40대와 50대를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부르는데요. 40대, 50대 통계를 살펴보면 캥거루족이 40대는 55.4%, 50대는 77.8%나 증가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어른 자녀가 70대와 80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건데요. 그럼 70대, 80대 부모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나눠 쓰는 노후 자금의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설문 결과에서 노후 준비를 잘 해두었다는 70대, 80대는 8%가 채 되지 않았죠. OECD 통계에서 한국의 70대, 80대 노후 빈곤율은 무려 40.4%입니다. 캥거루족이 60대, 70대, 80대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높은 집값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하락세가 계속되어 아파트 실거래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가진 자산으로 집을 사기 힘겨운 것이 차가운 현실이죠.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평균 집값은 5억 3천만 원인데요. 서울 기준으로는 집값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서울 기준 집값은 평균 11억 원에 달하죠. 서울은 전세와 월세도 높기 때문에 직장인 평균 연봉 2,162만 원으로 무리가 되는 가격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고물가로 급증하는 생활비 또한 독립을 꺼리는 이유인데요. 6월 평균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임금은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독립을 결심한다 해도 돈이 발목을 잡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60대, 70대, 80대 부모와의 정서적 심리적 분리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 우리 607080 다수는 자녀에 대한 끝없는 희생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퍼주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형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든 다 해줬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어른이 되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캥거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0대 부모에게 의지하는 30대 아들입니다. 물가나 생활비로 독립을 미루는 게 길어지면 타성에 젖어서 독립을 더 못하게 돼버린 경험이 많습니다. 각종 관리비며 살림살이, 세금 다 공짜인 줄 알았던 정도로 부모님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게 해주셨고요. 비단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집안일 같은 육체적인 노동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나이만 먹었지 집안일 하나 못하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 앞에서 세상 똑똑한 척 다 하고 윗세대의 존중이 적었던 저는 제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무능력자같이 느껴지더라고요. 30살에 독립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원룸방을 구했습니다. 일단 독립을 하니 내가 직업이 있건 없건 월세 날짜는 정확히 돌아오고 공과금 내는 날짜도 매달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 취업 못했다고 원하는 직장 아니라고 몇 달 빼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돈을 벌려고 열심히 살게 되고 꽤 힘이 들더군요. 그 과정을 겪다 보니 부모님에게 그동안 받았던 안락한 삶이 그분들의 큰 희생 때문에 내가 무임승차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고마움이 엄청 커집니다. 저는 게으른 성향인 줄 알았는데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닥치면 사람이 바뀝니다. 부모님들도 자식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 성인 될 때까지 제대로 키우셨으면 믿고 사회로 내보내셔서 최소 1인분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세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식 위하는 건 좋지만요. 나이가 차면 집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많은데요. 다 큰 자식 걱정에 사회로 내보내질 않으니 자식들도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육아의 최종 목적은 독립이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도 60대, 70대, 80대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